용회인데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했던 거는 글로벌 외환시장 1년 추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돈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든 아니면은 편하게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걸 가든 할 때 그 나라 통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화의 강세와 약세가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됐든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때도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돈을 계속 찍으면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살든지 우리나라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나라 가서 살 건데, 그럼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미국 가면 어떤데? 이렇게 계속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결국 그 통화 부분이 문제가 계속 돼요.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의 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플로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짓거나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하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물론 그냥 자본수지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하면서 이동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수출 수입에 의해 연동이 돼서요. 그래서 그 통화 관련된 걸 한번 보면은 작년에 어땠는지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멕시코가 1등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하늘색이 멕시코고요. 그래서 이제 12.75%가 1년으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했을 때 12.75%고요. 브라질이 9.5, 그 다음에 스위스가 9.1, 영국 5.3, 스웨덴 3.5, 유로가 3.3, 캐나다가 2.5, 인도네시아가 1.2가 플러스예요. 강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 통화들이. 그래서 지금 이 나라 통화들이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쭉 보시면 USD, MAN 이게 멕시코, 그 다음에 BRL이라 브라질,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여기 옆에다 쭉 쓴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라고 써 있죠.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로 써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게 플러스고 플러스가 돼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마이너스라는 게 얘네들이 강세가 된 거니까 달러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약간 조금 다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만 보면. 그래서 위가 오히려 플러스, 얘가 더 마이너스다라고 거꾸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강세된 나라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미국이 리쇼링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근처 나라들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특히 멕시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저렇게 강세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공장이 이전되거나 이런 부분들 하고,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커머디티 관련해서도 물론 있지만 아메리카 쪽에 붙어 있다라는 이슈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위스, 영국, 스웨덴,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이 그렇게 망가지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럽은 잘 사는, 그러니까 선진국 유럽 쪽은 미국 달러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강세였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안전통화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강세였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강세되는 거랑도 다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안에 있는 통화를 제가 이번에 여기 쭉 위에 적어드렸어요. 유로가 57%, 옌이 13%, 파운드 11%, 카나다 9.1, 크로나 4.2, 프랑 3.6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위에서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있으면서 강세 못 간 거는 하나 있어요. 일본 엔화 7.94%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된 거죠,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이 마이너스가 된 게 결국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아시아 쪽이죠. 결국 수출 관련돼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별로 안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은 그 자국 통화만으로도 계속 지금 혼자서 남들 금리 올린다 그러는데 안 올리고 이래서 계속 약세가 되는 부분도 있었죠. 나머지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슷한 스탠스를 다 취하잖아요. 여기 위에 쭉 써 있는 나라들, 멕시코, 브라질 빼고 여기 선진국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저도 특별한
그 정보나 이렇게 찾아본 건 없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도 7.78이에요. 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고 이런 얘기만 들었었지 특별하게 이제 아프리카 쪽은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남아공도 7%가 마이너스고요. 파키스탄 24% 지진 나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튀르키예는 57% 대통령 뭐 나오고 뭐 코인을 갖다가 주요 통화로 쓰겠다 그러고 있고 뭐 막 이러죠. 여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5% 마이너스. 우러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있는 이 하늘색이 루블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러 전쟁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의외로 여기 밑에서는 한 10월 달, 9월 달서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리라죠. 터키 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히려 더 빠지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계속 약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뭐 아시아 크라이시스 우리나라 IMF 맞았을 때처럼 그런 정도의 임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뭐 여기 밑에 있진 않아요.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엔화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나라 통화들이 불안정한 통화들이 이런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러시아나 터키가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이 약세가 된 게 거의 남아공 수준의 약세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약세가 됐다. 그리고 인도가 의외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약세가 되고 이런 걸 쭉 보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영향에 뭐 수출도 있고 자본 유출입도 있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백만장자들 진짜 하이넷월스들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뉴스에서 부자들이 자꾸 이민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카운트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스는 헨레인 파트너스라는 데서 한 건데 여기서 디파인 한 거는 1밀리언 US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하이넷월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솔직히 1밀리언을 글로벌리 하이넷월스라고 보긴 되게 어렵거든요. 10밀리언은 될 것 같거든요, 미니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더 큰 정도의 금액인데 얘네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데가 역시 제일 큰 게 차이나죠. 차이나에서 13,500명이 이민을 간 거죠. 하이넷월스가. 근데 중국 하이넷월스는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오르고 뭐가 막 오르고 비즈니스가 하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경제가 커졌는데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자꾸 이민을 가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계속 돈을 못 뺏기도 하고 정책도 불안정하고 뭐 그다음에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도 의외로 그 인구 비해선 1000명이나 나갔어요. 우리나라도 800명, 그다음에 일본도 300명, 그다음에 인디아 6,500명. 인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비즈니스 좋고 나라도 뭐 점점 잘 된다, 뭐 인도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한 6년 동안 계속 주가도 오르고 해서 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기서 또 돈을 번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갔을까라고 보면은 호주, 싱가폴, 그 다음에 UAE가 눈에 제일 많이 띄어요. 그래서 UAE면은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그 두바이랑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옴시티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그 산유국 쪽으로도 가는 게 제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숫자였어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생각보다 UAE가. 그래서 되게 이쪽도 의외로 많아졌구나.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은 러시아에서 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 우러 전쟁들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UAE랑 사우디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리스도 또 1200명이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스위스 1800명, 그 다음에 프랑스 1000명, 그 다음에 포르투갈 800명.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 같은 경우는 물가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민자들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 미국도 2100명, 카나다 1600명. 그러니까 멕시코, 브라질, 차이나, 인디아, 러시아, 그러니까 UK 빼고요. 이런 나라들은 보면 뭔가 나라가 좀 잘 못 사니까 나는 잘 사는 나라 갈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으로 이주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띄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1000명, 1800명 여기는 UK거나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도 통화가 약세잖아요. 그래서 남바공. 예. 7.7%.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걸 왜 두 개를 가져왔냐면 여기서 실제로 뭐 튀르키예 같은 데 나오지도 않았지만 남아공이랑 그 중국, 인디아, 한국, 일본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이민으로 나가는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더라 라는 얘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특이하긴 하죠. 여기가 되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마이너스가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민 나가는 사람. 이거는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그 어느 여기 유럽 어디론가 갔겠죠. 스위스로 갔던지 뭐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가서 이렇게 이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800명 여기 13,500명 뭐 인구수 대비로 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게 뭐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이넷월스라는 게 얼마만큼의 하이넷월스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나라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나가는지 정부는 당연히 돈 들고 나가는 걸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이민 정책들을 쓰겠다고 하지만 이민 나가는 거를 막는 부분도 막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민을 나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랑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초부터 들었습니다.